진행할게요. 오늘부터 진행할 내용은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입니다.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확률. 그리고 세 번째, 통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센 기준으로 소단원 1, 2, 3, 4, 5, 6, 7을 이야기하고 보통 중간고사는 중간에 끊깁니다. 확률 일부분만 나와요. 기말고사 때는 보통 끝까지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학교도 있긴 한데 보통은 다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잡을 거고요. 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센이 생각보다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얇아요. 확률과 통계 좀 얇습니다. 그래서 후딱하고 다른 교재 수능 특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마플 시너지 이런 것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이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오는 학교들이 많은데 부교재를 수능 특강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 특강이 2월 중순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진도를 1월 말, 2월 초쯤에 나가는데 바로 진행 못할 수는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마플 시너지를 이제 먼저 병행하면서 수능 특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파트는 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랑 거기서 조금 더 어렵게 꼬아낸 아이디어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얼추 할 수는 있어요. 아예 모르면 안 되긴 하고요. 그래서 수학 하를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어려운 파트는 일반적으로 확률 파트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경우의 수 파트가 확률 파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률 파트를 어려워해요. 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 보면 괴랄하다고 느낄 수 있죠.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반 정도 나갈 계획이에요. 소단원 하나 반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먼저 다룰 내용 여러 가지 순열이에요.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순열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이게 순열입니다.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곱의 법칙에 따라 그냥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 가지 순열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진행을 해요. 우리가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 순열과 조합 수학 하에서 많이 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중복되는 경우랑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부분만 중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세는 방법이라고 합시다. 2의 배수를 세고 3의 배수를 세는데 또는 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또는은 합집합을 의미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둘을 더하고 교집합을 빼는 거죠. 이 문제는 2의 배수 구하고 3의 배수 구한 다음에 6의 배수를 빼주면 되죠. 그래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된다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5P2랑 5C2 숫자가 너무 크니까 4P2랑 4C2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든 경우 중복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4P2는 1, 2, 3, 4를 배열한다고 할게요. 열두 개네. 아, 나 귀찮다. 3으로 할게요.
1, 2, 1, 3, 2, 1, 2, 3, 3, 1, 3, 2 이렇게 6개가 있죠. 3C2는 1, 2, 3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건 1, 2, 1, 3, 2, 3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1, 2와 2, 1이 1, 2 하나로 퉁쳐지는 거고, 맞죠? 선택만 하는 거라서 1, 3과 3, 1이 1, 3으로 퉁쳐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 3과 3, 2가 2, 3으로 퉁쳐진다. 즉 우리가 뽑아 나열하는 것과 뽑기만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뽑아 나열하는 것만큼을 이제 중복되는 거라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3C2는 3P2에다가 나누기 2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배열되는 만큼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중복된다면 우리가 빼기를 진행하지만 모든 경우 중복된다면 나누기를 진행해요. 그걸 이미 수학하에서 다루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원순열. 원순열은 중복되는 경우가 모든 경우에 중복된다는 겁니다. 원순열, 그러니까 원 모양으로 배열한다는 거예요. 1, 2, 3이라는 걸 배열할게요. 1, 2, 3. 3, 1, 2. 2, 1, 3. 2, 3, 1. 우리가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얘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면 1이 이쪽으로 오면 똑같죠? 얘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면 얘랑 얘도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모양으로 배열할 때는 회전시켜서 회전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싹 다 나누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중복이 되는 경우는 1이라는 게 지금 3개를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1이라는 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3가지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원순열 n개의 이제 숫자를 원 모양으로 나열할 때 그 가지수는 n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n분의 n 팩토리얼이면 결론적으로 n-1 팩토리얼이잖아. 그치?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n 팩토리얼 n개 나열했고 중복되는 만큼을 나누어줘서 n분의 n팩 의미가 있어. n-1팩은 뭐라고 인식하냐?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만 배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1, 2, 3에 대해서 회전하면 1이 맨 위로 갈 수 있잖아. 결국엔. 그러니까 1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2랑 3만 배열하는 거예요. 2팩. 그게 이해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n개를 배열하는데 하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n-1개를 배열하면 된다. n-1팩. 이렇게 보는 게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걸 우리가 주된 방법으로 채택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개를 배열한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4팩토리얼 하면 돼요. 그게 5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2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23번.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한 4쌍의 부부가 있대요. 8명인 거죠? 근데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봤대.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봤다는 거죠. 맞아요? 마주봤다는 건 서로 대각선에 위치한다는 거고 6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맞아? 그래서 아버지를 고정시키면 어머니는 확정입니다. 반대편이니까. 맞죠?
그래서 2개가 구동되는 문제고 6개를 그냥 배열하면 돼요. 답은 720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에선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만 배열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앉을지를 고려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아버지가 앉을 곳은 그냥 정해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앉을지를 고민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27번을 보면 A, B, C, D, E, F가 있는데 문제에서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자, A와 B가 이웃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자는 거야? 이웃한다. 어떻게 해결해요? 묶어서. 맞죠? 그래서 A, B를 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문제가 뭐야? B랑 C는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그쵸? C의 위치는 3개.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죠. 오케이? 이때 A와 B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교환할 수도 있잖아. 자리를. 그래서 A, B를 배열하는 것도 2팩.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주면 36가지.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들을 배열한다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해 주는 거죠. 이해가요? C 빼고 4개를 배열하는 아니지. C 빼고 3개지. 여기 A, B, C 3개 이미 나열했잖아. 그 다음 나머지 3개 배열하는 거죠. 이미 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 거라 n-1팩이 아니라 그냥 n팩 하면 됩니다. 그럼 저것도 그냥 아빠 부정하고 엄마는 확정되면 되니까 나머지 6개. 네, 맞아요. 그러면 그 n-1팩은 언제 써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게 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만 다루고 있잖아. 그게 n-1팩이야. 그러니까 고정 하나 시키고 나머지 배열한다는 게 n-1팩의 의미입니다. 그럼 n-1팩 여기 등장하니까 31번 한번 보죠. 피자판 같은 느낌이죠. 피자랑 그 도우. 그렇지 않니? 자, 색칠할 거예요. 먼저 12개의 색을 색칠할 건데 안쪽에 집어넣을 걸 골라야 됩니다. 이건 안쪽에 칠할 색이에요. 자, 근데 여기 생긴 게 원 모양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5팩. 6개를 배열하지만 5팩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안쪽을 배열하는 게 5팩이다. 안쪽에 들어갈 색을 고르는 게 12, C6. 안쪽을 칠하는 건 5팩. 그럼 나머지 6개를 칠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냥 숫자라고 할게요. 색깔이라고 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열돼 있다고 합시다. 이제 7부터 12까지 칠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바깥쪽에 칠할 수 있는 건데, 몇 가지예요? 이것도 원순열이니까 6팩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아닙니다. 7팩을 곱해야 돼요. 5팩을 곱하는 게 아니라 6팩을 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깥쪽은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가 1, 2, 3, 4, 5, 6이 칠해졌잖아. 그치? 원순열이라면 회전했을 때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가 7, 8, 9, 10, 11, 12가 왔을 때랑 여기에 7, 8, 9, 10, 11, 12가 오건 1 옆에 누가 오냐가 달라진 거라서 이건 그냥 순열로 따져야 됩니다. 원순열이 아니라. 원 모양이긴 하지만 내부와 외부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원순열로 한 이상 외부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인식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답만 구해달라고 했죠. 3번.
34번이 이런 거예요. 뭐야? 두유 맞지? 두유 모양. 이 모양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앞면 뒷면이 명확하게 있지만 왜냐면 빨대가 달려 있어서 이게 없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6개를 칠하는 건데 그냥 숫자라고 할게요. 1, 2, 3, 4, 5, 6이라고 칠한 거는 그쵸?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얘를 돌렸을 때 2, 1, 3, 4, 5, 6이랑 같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의 그림인데 뒤집으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 하나라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원순열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 근데 이게 색깔이라서 고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할게요. 여섯 개의 숫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위아래에 씁니다. 위아래에 써요. 근데 이게 위아래가 없잖아. 사실은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치? 그냥 작은 수가 위에 고정됐다라고 판단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전개도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 2인 거랑 2, 1인 게 똑같다고. 그럼 뒤집어서 똑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1을 위에라고 놓고 얘를 칠할 겁니다. 자, 근데 명확하게 이제 3, 4, 5, 6을 배열하는 거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앞면과 옆면이 모양이 정확하게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앞뒤를 고르는 게 남은 4개의 색깔 중 4개의 숫자 중 2개를 고르는 거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 4가 들어갔다고 할게요. 자, 근데 앞뒤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팩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3, 4라서 여기를 5, 6이라고 했다고 하자. 5, 6이라고 했다고 하자.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1, 2에 대해서 여기가 4, 3이고 6, 5라고 하면 이게 사실 동일한 그림이에요. 동일한 그림입니다. 왜냐면 이게 얘를 접었다고 했을 때 4의 오른쪽에 6이 있고 4의 왼쪽에 5가 있잖아. 얘 접히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접히면서 왼쪽에 있는 거죠.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라고. 그래서 중복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3, 4를 배열하면 안 되고 3, 4는 배열하지 않고 그냥 4씨 2만 한 다음에 옆면만 2팩 해주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15 곱하기 6 곱하기 2, 180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복되고 뭐가 중복되지 않는지, 그래서 뭘 고정시키고 뭘 고정시키지 않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 4인데 6, 5라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 1, 2, 여기가 3, 4인데 5, 6인 거랑 6, 5인 건 달라요. 왜냐면 여기 있는 1 입장에서 1, 6이 3이잖아. 그치? 3을 바라봤을 때 그 오른쪽에 5가 있냐 6이 있냐가 다르잖아. 방향성이 다르죠. 그것 때문에 이 둘은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다고 1, 4 입장에서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4가 있는 건 사실 여기 1이 있고 3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2팩 해버리면 이게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열은 오로지 옆면에만 해주는 거고 위아래 앞뒤에는 배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마지막 면에만 배열이 있다. 이 문제에선 그렇습니다. 원래 항상 그러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림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지 같은 게 뭐예요?
주사위. 주사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정육면체죠. 자, 주사위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반대편에 있는 게 더해서 7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 규칙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사위는 어떻게 나열하죠? 주사위에 숫자 쓰는 방법 몇 가지야? 노답돼요. 왜냐면 얘는 위아래라도 달랐잖아. 그래서 6시 1을 했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모양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냥 1을 고정시킵니다. 1이 윗면이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1이 윗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정육면체처럼 안 보이지만. 자, 1이 윗면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죠? 1이 윗면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한테 특이한 건 누구예요? 1의 반대편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그쵸? 1의 반대편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죠. 그쵸? 2, 3, 4, 5, 6이니까. 그 다음에 옆면이 명확하게 원순열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앞뒤 옆면이 있잖아. 그치? 얘는 옆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1 하고 여기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정확하게 원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팩이에요. 그래서 30가지. 이런 식으로 주사위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없다는 거야. 원순열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보통 제일 작거나 제일 큰 숫자를 고정시켰다라고 두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1을 고정시켰다고 하고 맞은편에 올 수 있는 거 5개, 옆면은 4개를 배열하는 거지만 원순열이라서 3팩. 아예 다르죠. 생긴 게 달랐을 때 얘는 6 곱하기 2라서 옆면을 칠하는 게 사실상 12개인데 이거 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좀 헷갈려요? 원래 주사위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뭐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원순열이에요. 돌리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서 39번. 여덟 명이 남자 2명, 여자 6명인데 남자 2명이 이웃한다고 돼 있어요. 뭔가를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남자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회전시키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남자를 고정시킵니다. 남자를 배열하는 건 이제 남자가 앉을 수 있는 데가 4가지다.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회전시키면 똑같으니까. 자, 근데 남은 여자 6명을 뭐예요? 배열해야 되죠. 여자 배열하는 거에는 조건이 없잖아. 6팩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남자애들이 나랑 건아가 이렇게 있는데 나랑 건아 아니면 건아 나 이건 다르잖아 명확하게. 그치? 그래서 2팩 남자애들 좌우 배열하는 게 있다. 그래서 144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 원순열이었어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주제 4개를 다룰 거고요. 알았죠? 금방 해요. 두 번째 주제, 중복순열 해보겠습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순열은 뭐냐? 중복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게 말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주사위 세 번 던질 거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주사위.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주사위 굴렸는데 하나가 안 나와 자동으로? 6가지. 세 번째.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똑같은 거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건 알개가 이미 있고 이걸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매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복순열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n파이 r.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이건 비슷하게 생겼죠? 대문자입니다. n파이 r 이렇게 표현하고 그 결과는 n의 r제곱이다. 그 주사위는 1, 2, 3, 4, 5, 6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건데 세 번 던진다 했으니까 6파이 3. 그래서 6의 세제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배 법칙의 하위 호환이에요. 고배 법칙의 일환인데 그럼 이걸 왜 또 중복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우리가 이따가 할 중복 조합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았죠? 중복 순열. n파이 r은 n의 r제곱. 뭐 내용 끝이에요. 별거 없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45번)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대요. 근데 얘가 받는 거랑 얘가 받는 건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동그라미 세모 X. 오징어 게임이네. 뭐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고를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6개의 식당 중에 양호 상태인 게 동그라미가 2개 이상 있다고 했어요. 2개 이상이라는 말은 동그라미가 있는 게 2개냐, 3개냐, 4개냐, 5개냐, 6개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뭔 생각이 들어요? 그치? 반대를 생각하는 게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전체에서 반대 빼는 거고, 전체라는 건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동그라미 세모 4개니까 x니까 3의 6제곱. 반대는 동그라미가 1개 있는 경우랑 동그라미가 없는 경우죠. 동그라미가 1개 있다는 건 6개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고 나머지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즉 세모와 x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면 얘는 세모 x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게 5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야. 만약 동그라미가 0개라면 전부 다 세모랑 x만 받는 거니까 얘 6제곱. 3의 6제곱은 729고요. 6 곱하기 32, 192 마이너스 64. 256을 빼면 256, 473.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거죠. 모스부호 알아요? 모스부호가 뭐야? 띠띠 해서 뭐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거잖아. 그치?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그걸 해봤는데 모스부호는
점이랑 짝대기, 그러니까 띡, 띠, 이 두 개로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저런 거 왜 쓰겠어? 암호문 만들 때, 그쵸? 암호문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암호문은 일반적으로 한글로 하냐? 아니, 보통 영어로 해요. 보통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몇 개야? 알파벳 몇 개예요? 26개지. 이 26개의 알파벳을 저 두 개로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여해. 점 하나만 있으면 임의로 그냥 할게. A. 찍 있으면 B. 그럼 내가 한 번만 쳐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알파벳은 몇 개? 2개. 그러면 이게 몇 번 쳐야지 모든 알파벳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몇 번 쳐야 될까? 2번 치면 어떻게 돼? 2번 쳐서 만들 수 있는 모스보가 몇 개야? 4개. 왜냐면 여기에 칠 수 있는 게 2개, 여기에 칠 수 있는 게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은 C, 점찍은 D, 찍 D는 E, 찍찍은 F.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4개 더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3번 치면은 8개 만들 수 있겠고, 4번 치면 16개를 만들 수 있어서 총 26개가 이제 넘었죠. 맞아? 그래서 알파벳을 치려면 최소한 4번까지는 쳐야 돼요. 4번까지는 쳐야지 알파벳을 표현해요. 실제로 5번 치면 그건 숫자로 인식합니다. 모스보호에서. 띡띡띡띡띡 하면 5예요. 띡띡띡띡띡 하면은 이제 6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게 5번 전에 치는 거는 다 알파벳을 의미한다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걸 이해했다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48번.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있는데 이걸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 200개 이상. 그럼 내가 한 번 들어 올리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죠. 2번 들어 올리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9가지죠. 3번 들어 올리면 27개. 4번 들어 올리면 81개. 아직 200개가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5번 쳐야지 2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고, 최소 n번이라는 표현은 5번은 들어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54번. 369 해본 적 있어요? 369 어떻게? 어떡하냐고. 369 들어가 있으면 박수 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999가 있는데 여기서 박수 치는 거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너무 당연한, 단순한 주제죠?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관련 있는. 물론 우리가 원래 369는 이런 식으로 치지만 얘는 그냥 한 번만 친다라고 인식은 했나 봐.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되냐? 오케이. 3이 들어있거나 6을 포함하거나 9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죠. 맞아? 자,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 또는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네, 합집합입니다. 그럼 이거 얘 합집합, 얘 합집합, 얘 경우의 수 어떻게 세요? 맞아요. 3 포함하는 거, 6 포함하는 거, 9 포함하는 거 더하고 3과 6 있는 거 빼고 3과 9 있는 거 빼고 6과 9 있는 거 빼면서 더불어 3, 6, 9 다 들어있는 거는 더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 3개 있을 때 합집합의 경우의 수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고 교집합 빼고 교집합 뺀 다음에 마지막 이거 가운데 있는 거 한 번 더 했잖아. 수학 하에서. 그치?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어때? 그지 같지?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확률, 파트에서 중요한 건 꾸역꾸역 답을 낼 수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정갈하게 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뭐 확률, 여기서 제일 거지 같은 건 뭐예요?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답이 맞냐 틀리냐를 모르는 거지. 그쵸? 그래서 풀이가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풀이를 최대한 정갈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알았죠? 웬만하면은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짧게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3, 6, 9 합집합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를 생각합시다. 반대 뭐예요? 전체에서 반대를 빼자. 반대가 뭐야? 맞아요. 또는의 반대가 뭐죠? 그리고죠. 그래서 3도 없고 6도 없고 9도 없는 겁니다. 369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999개인데 반대는 369 없이 뭐부터? 369 없이 0, 1, 2, 4, 5, 7, 8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세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숫자는 뭐예요?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죠. 그래요? 이 선생님 이상한데요? 0이 맨 앞에 오면요? 001은 뭐야? 1로 취급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맨 앞에도 0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세 자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1부터 999까지라서. 맞아요? 자, 근데 이때 000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빼기 1만 해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999에서 777 빼면 얼마죠? 곱하면 343, 342를 빼는 거고 657이 답입니다. 이게 박수 치는 횟수예요. 엄청 많죠? 반대를 세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2를 왜 빼는 거였죠? 000. 이게 0부터 8까지잖아. 000은 실제로 1부터 999까지라서 없죠. 그래서 하나 빼준 걸 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9번. (1, 2, 3, 4, 5에서 A, B, C, D로 가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둘을 더한 게 7이면 함수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랑 누구 말하는 거야? 더해서 7인 거는 2와 5, 3과 3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F2랑 F5가 같고요. F3과 F4가 같다는 거죠. 자, 함수의 개수를 세봅시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 2랑 5는 같이 가는 거죠. 2랑 5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쵸? 같이 가는 거야. 3과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곱하기 하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수의 개수 파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 아이디어만 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함수의 개수는 시험 주제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로도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핵심적인 주제예요.
수학학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에서도 주된 주제입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함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각각이 셀 수 있는 가지수를 세주면 되고, 얘 가지수가 몇 개요?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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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래서 n의 m제곱, 다른 말로 n 파이 m 이렇게 됩니다. 뭔데 파이라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거듭제곱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괜찮습니다. 저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함수는 뭐야? 몰빵하는 거죠. 그래서 n가지가 됩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은 얘가 고른 거랑 얘가 고른 게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npm,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총총총총 쓰는 거죠.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되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하는데 보통 이제 얘를 못하죠. 순서가 정해진 함수.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수학하에서 나왔던 주제인데,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는 게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치역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NCM이면 됩니다. 치역만 선택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하에서 다루었던 함수의 개수고요. 오늘 뭐 하나 정도만 더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세 번째 주제로 다시 갈게요. 8페이지 앞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저희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서 문제 좀 풀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표현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직접 나열했나요? 그러면은 얘는 몇 가지일까요? 얘 배열하는 거. 좀 헷갈리죠? 자, 여기서부터 확장시켜 볼게요. 여기가 만약 다르다고 하자. 이거 3팩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 둘은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지? 그러니까 1A, 1B든 1B, 1A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준 거, 이게 3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수학 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수 있는 두 자리를 선택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3팩 나누기 2팩이잖아. 그치? 정확하게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1번에 할 수 없을까? 그게 된대. 무슨 말이냐면 A가 P개 있고요. B가 Q개 있고 C가 R개 있어서 이게 총 N개라고 할 때 이 N개를 배열하는 것은 그냥 N개를 배열하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지네들끼리 배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지네들끼리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네들끼리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해주면 나누어주면 중복 처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중복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게 관건이고
같은 문자가 있는 거, 같은 문자의 배열은 그 같은 문자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중복 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의 대표격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거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최단거리.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가로가 몇 개야? 4개. 세로가 몇 개야? 3개 움직이면 가, 세 가면 딱 도착하죠. 그럼 가, 세, 가 이렇게 해도 그럼 다른 경로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배열이 하나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로의 수라는 건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7개를 배열하는데 가로 배열하는 것만큼, 세로 배열하는 것만큼 나누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학하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풀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얘에서 합의 법칙을 이용할 거야. 한 번에 갈 수 있는 경로에다가 1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2를 더하는 거죠. 두 가지. 여기는 이렇게랑 이렇게 더하는 건데 더하면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가는 거예요. 더하면 3, 4, 5, 6, 10, 15, 10, 20, 35. 네, 정확하게 35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들까지 다루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건 같은 문자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65번을 보면 위 멤버 RR, MM, EE, B 이런 식으로 8개 있는 거 배열을 할 건데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또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또는은 합집합. 그쵸? 그럼 합집합의 경우에서 어떻게 해요? RR 이웃하는 경우, MM 이웃하는 경우 구하고 RR과 MM이 이웃하는 경우를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RR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걸 한 덩어리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배열하는데 2개, 3개 배열하는 거라서 420. 이것도 똑같죠? 자, 근데 RR, MM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줄 건데 RR과 MM이 이웃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배열하는 것이며 그 와중에 3개만큼이 똑같으니까 얼마예요? 120. 그럼 여기에서 계산해주면 7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그만 줘라. 그만 줘라고. 계속 줘라. 여덟 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서 맨 위에 계단까지. 그러니까 한 칸씩 8번 가냐? 한 칸씩 6번, 2칸씩 1번. 한 칸씩 4번, 2칸씩 2번. 한 칸씩 2번, 2칸씩 3번. 2칸만 4번 올라가냐? 이거 배열해달라는 거예요. 1이 8개 있는 거 배열하는 거 그냥 하나지, 맞지? 1, 1, 1, 1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7개를 배열하는 건데 6개가 같으니까 7팩 나누기 6팩.
7개가 되고요. 얘는 6개를 배열하는 건데 4개, 2개가 똑같으니까 15개. 5개를 배열하는 건데 2개, 3개가 똑같으니까 10개. 이거는 한 가지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34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시켜요. 네. 이렇게 안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잠깐만.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피보나치의 수열 기억하는 사람. 네, 그렇죠.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웃하는 수열끼리 더해서 그 다음 항 만드는 수열이 있습니다. 둘 더해서, 둘 더해서, 둘 더해서, 둘 더해서, 둘 더해서, 둘 더해서, 둘 더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계단 올라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 따라요. 그러니까 한 칸짜리 계단을 올라가는 건 한 가지죠. 2칸짜리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2칸 올라가는 거 맞죠? 2가지입니다. 그럼 3칸 올라가는 방법은 이 둘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4칸, 5칸, 6칸, 7칸, 8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문제를 푸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설명은 매번 하거든? 근데 저게 낫나 봐. 풀이는 얘가 더 간단하죠.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데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봐요. 3칸을 올라가는 방법은 한 칸을 올라가고 2칸을 더 올라가거나 2칸을 올라가고 한 칸을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2칸 올라가는 방법이 얘고요. 한 칸 올라가는 방법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둘 더한 거예요. 4칸을 올라가는 방법은 한 칸 올라가고 3칸 더 가거나 2칸 올라가고 2칸 더 가는 거죠. 한 칸 올라가고 3칸 더 가는 방법이 3가지. 2칸 올라가고 2칸 올라가는 방법이 2가지. 그래서 이 둘 더한 게 5. 이렇게 되는 건데 하기 싫나 봐. 네, 그냥 저걸로 하세요. 정차려.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라는 말은 사실상 배열이 없다는 겁니다. 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이 없다는 걸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같은 문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배열이 없다는 거라서 원래 자리만 정하면 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의 아이디어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1, 2, 3이 있는데 1이 무조건 왼쪽, 2가 오른쪽이라고 할게. 그럼 이거는 나열하는 방법이 1, 2, 3, 1, 3, 2, 3, 1, 2 이거 3가지밖에 없죠. 오케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이런 표현이야. 자, 근데 그걸 뭐라고 취급할 수 있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같은 문자라고 취급하고 배열을 하면 1, 2, 3, 1, 3, 1, 3, 1, 2죠.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했죠? 오른쪽이 내가 찾는 숫자입니다. 그럼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걸 배열하는 거나 같은 문자인 걸 배열하는 거나 사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같은 문자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76번 5가 4보다 오른쪽에 있답니다. 짝수는 큰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래요. 자, 우리가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문자 취급이랬죠. 그럼 이 두 같은 문자죠? 세 개도 같은 문자죠? 그럼 사실상 뭐야? 네 개가 다 같은 문자 아니야? 자, 문제가 생깁니다. 5이야, 2호야? 4랑 2는 순서가 있지만 5랑 2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같은 문자라고 취급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은 문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하고 같은 문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7개를 배열하는데 4개를 배열하는, 4개를 나눠주는 거죠. 이거 두 가지 765 곱하면 210 그래서 420까지. 왜냐면 5랑 2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 모르. 그래서 이 둘 순서는 배열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같은 문자 취급을 해줄 때. 가로가 4개 있고요. 그림 보면 세로가 3개 있고요. 그림 보면 높이가 4개 있어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가로 4개, 세로 3개, 높이 4개를 전부 다 하나씩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11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고. 계산하면 이게 11 곱하기 105가 돼서 110 곱하기 105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해서 계산을 넘어갈게요. 자,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유형 14입니다. 유형 14를 어떻게 푸는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거죠. 첫 번째, 합의 법칙 이용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1, 1, 1, 1, 1, 1 쓰면 2, 3, 4, 5, 6, 여기 6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따로 셉시다. 그래서 곱하죠. 1, 1, 1, 1, 1 쓰면 2, 3, 3, 6, 4, 10.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얘밖에 없어서 4 그대로 14, 4 그대로 18.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18가지 곱하면 108.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말했다시피 이건 수학하 또는 저기 중딩 풀이거든. 합의 법칙 이용하는 거라. 그러면 이 고등학생 3학년답게 뭘 이용하냐? 아까 했던 그 직사각형 가가가 세세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나누는 건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배열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같기 때문에 6개 똑같죠. 근데 여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이게 직사각형이면 가가가 세세 이걸로 하면 되거든? 직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들의 연결을 만들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4팩 나누기 3팩. 연달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팩 나누기 2팩. 그러면 4, 3, 12.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4팩 나누기 2개, 2개라서 2팩, 2팩.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그럼 6 더하면 18 곱하면 108.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난 지금 중간 지점을 잡아서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직사각형과 직사각형 맞죠? 그럼 가, 세세세, 가, 세세 이거 배열할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잡고 가가, 세세 배열하고 이건 그냥 한 가지니까 배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거예요. 왜 얘는 야?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만들고 싶어. 그리고 반드시 모든 길목을 다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두 개는 반드시 지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되죠. 맞지? 그렇지 않니? 둘 중에 하나 안 지나가지 않으면서 이거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그래서 이 둘을 길목으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로 잡으면 안 되냐? 돼요.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잡는 것도 직사각형이 안 나오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변형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 몇 가지일까요? 저렇게 쓰는 거 하면 돼요. 전 됩니다.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가고 싶은데 여기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거나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걸 세고 싶습니다. 근데 붉은색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두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열하는데 두 개가 똑같은데 문제 여기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떡해?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 한 가지만 빼줍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가는 거 4팩 나누기 3팩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건데 생각보다 까다롭죠.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서 연습하세요. 근데 이거 연습은 몇 번만 하고 어차피 이거는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쯤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